2022년 9월 3일 토요일.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12시가 이제 조금 전에 됐으니까 자정을 조금 전에 지났네요. 12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워낙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워낙 알고 싶은 것이 많다가 보니까 보이스피싱에서 당할 뻔하다가 안 당한 것도 워낙 알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좀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하면 길고. 그래서 나는 왜 내야 되는가? 내 전화가 이제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대신 땡겨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쏘는 거죠.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파출소 전화하면은, 나는 분명히 파출소로 전화했으면은 파출소 직원이 받는 걸로 알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사실상은 그 보이스피싱 그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지방법원에 전화하면은 또 지방법원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받고, 그런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를 하기 위해서, 한탕하기 위해서 그 조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제 10번 이상 이렇게 딴 데 자꾸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돌아가면서 자기 음성을 내가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끊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자꾸 알고 싶으면 자꾸 더 알고 싶고 이래가지고 내가 설명을 옳게 못해서 미안한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주요한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 뭐 이제는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그래도 또 내일 또 일을 하고, 내일 토요일인데 또 일을 하게 되고 이래 되는데, 그건 진짜 꼭 볼만한 동영상은 이제 이렇게 내 혼자 보기 해놔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자버려요. 듣다가 잠들어 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기억이 어디까지 났는지를 더듬어 가지고 다시 그 뒤로부터 다시 보고 그러는데, 플라치도 도밍고라고 내가 엄청 좋아하는 가수인데, 루치아노 파블로티하고 프라치노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리아스인가 뭐 이 세 사람이 이제 빅3라 이래가지고 테너, 세계적인 테너 그 세 사람이 이제 공연하는 것도 몇 번 보고 이랬는데, 루치아노 파블로티는 벌써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있으면은 86인데 돌아가셨고, 프라치도 도밍고는 지금 살아있는데 음성이 못하는 모양이라, 나이가 드니까 이제 80살 넘었으니까 81살인가 뭐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면은 음성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성 스캔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프라치도 도밍고가 부르는 것 중에서 별은 빛나고만, 이 노래는 루치아노 파블로티도 부르고 또 많은 테너 가수들이 부르는데,
내가 볼 때는 플라치도 도밍고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다고. 그만큼 잘 부르더라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 내가 뭐 테너를 뭐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은 아니고 그 곡만 이럴 때 흐름을 알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플라치도 도밍고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 여자가 이제 2019년도 같으면은 한 2, 3년 됐네요. 한 20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좀 씁쓸해하네요. 그리고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고르바초프도 91살, 우리 한국 나이도 92살로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텔레비를 보니까 좀 살이 좀 뚱뚱하게 찌고, 그리고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한참 잘 나갈 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 그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은 전혀 아니더라고. 그래서 좀 물론 이제 사람이 늙으면은 그 뭐 기력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 같은 사람들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래 이제 한국 나이로 67세인데 나도 한 90살쯤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고르바초프처럼 그렇게 좀 맥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성깔이 있으니까 그 성깔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는 그냥 막 한 방 내리치는 그런 게 있거든. 조금 전에 그 총재님께서 원래 2022년 3구 대선 때 군소 후보자들 모여가지고 밤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MBC 나가셔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총재님께서 한번 고함을 지르더라고. 나도 그렇거든. 아니 내가 뭐 신인님과 비교한데서 그거는 참 말도 안 되지만은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불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내리치는 것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성깔이라 그러나 불의에 대한 그런 아주 막 강한 그런 분노심 이런 것은 있다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제 은사되는 김영수 교수님께서도 100살이 넘어도 지금 정정하시거든. 정정하시다고. 그건 누구냐 그게. 송시열 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앉아 있으면은 그 집 위에 그 서기가 뻗쳤다고. 서기가 뻗쳐가지고 눈도 막 이렇게 녹아버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게 이제 내가 고르바초프하고 조금 전에 플라치도 도밍고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 사람은 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은 기독교에서 좋은 점이 있고 어떤 거는 불교에서 그 설명 잘하는 게 있다고. 불교에서 설명 잘하는 것이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자타일치성불도 그거예요. 그거는 진짜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대각을 할 때 크게 깨달았을 때에 본인도 그걸 성불이라 그러거든. 무상 정덕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디를 깨친 거 샤카무니
석가모니 성자가 깨달은 그런 깨침을 얻었을 때에 모든 이 세계 중생들이 같이 깨달아 버린다. 같이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지 거기 일반 사람들이. 내가 부처가 되는데 어떻게 딴 사람이 다 동시에 같이 부처가 되느냐고. 그런데 그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자타일시 성불도 이런 거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그 불교에서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은 그 끊임없이 인격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인격 완성. 뭐 굳이 불교로 말하면은 이제 성불, 견성하고 또 성불하는데, 견성을 못한 사람 같으면은 이제 일단 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견성하기 위해서는 시계인 건정해를 실천을 해야 된다고. 참 어렵지. 어렵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어렵다 이 말이야. 특히 결혼해서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거는.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 부인을 생각해야 되고 아들, 딸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자기 모든 것을 싹 다 버릴 수가 없다고. 안 그래? 버릴 수가 있나? 자기 부인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게.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해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신부들이나 스님들이 원래 결혼 안 하는 것이, 긁어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 견성 성불에다가 목표를 줘야 되고, 인격 완성, 자아 완성, 궁극적인 큰 깨달음,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중생무변서원도,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법문무량서원학, 그 말이구나.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불도무상,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가 오래전에 불러서 잘 모르겠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래 총재님께서 그 찬송가나 부르시면서 이제 그 설명하시던데, 태산을 넘어 흠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무 오래전에 불러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뒤는. 태산을 넘어, 그렇게, 그런 것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원합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늘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뭐냐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 제렌 키엘케고르가 말씀했던 단도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선 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나아가는 생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과 완전히 닿는 그런 마음. 그 최고의 양심이거든 거기.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자는 아주 가장 맑은 양심, 더 이상 그 맑을 수 없는
맑고 깨끗한 거, 진주처럼 찬란한 말이야. 그런 절대자 앞에 계속해서 나아간다고. 앞으로 나아가자 나아가 저 하늘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자.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아이고, 그런 노래도 여러 수천 번을 불렀다. 옛날에는 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거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삶, 이런 목표를 둬야 된다고. 최고의 인격 완성을 향해서 그런 목표를 두게 되면은 그 내면에서 힘이 팍 생기는 거야. 거기에다가 알파 해보라고, 허경영을 불러보라고. 힘이 막 더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빌빌빌하고 그러진 않는다고.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고르바초프 그 마지막 모습 보니까 영 씁쓸해 하더라고. 한때는 그 전 세계를 움직였던 그 정치 지도자가 말이야, 그 한때는 그 패기가 있었거든. 빠릿빠릿하고 이랬는데, 뭐 나이 들고 뭐 잠바 입고 비비비비 하는 거 모습 보니까 영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 이영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탑이란 말이야. 탑. 자기 몸이 하나의 석가탑, 다보탑, 이렇게. 절에 가면 탑이 있다고. 절에 가면 탑 없는 절이 어디 있느냐고. 그 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의 탑이라고. 완성체, 그 인격 완성체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 모든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끼고 최고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정신이 꽉 들어차 있으면은 그렇게 뭐 여자 20명으로부터 이렇게 뭐 성추행을 당했다 그런 말은 듣진 않을 거 아니냐고. 오늘 뭐 총재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이제 타인의 잘못을 자꾸 보고 그걸 지적하게 되면 그런 나쁜 교훈이 내한테 이제 온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타인의 이제 좋은 점만 봐라 그렇게 하더라고. 취천하지장하고 사천하지단하라고 뭐 강정산의 말씀인데 같은 말이지요. 그러니까 취해라 이 말이야. 천하지장,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장, 좋은 점만 이렇게 보고 천하지단. 그 사람들의 그 좋지 못한 점은 자기가 말로 자꾸 씹지 마라 이 말이야. 그 사람 자꾸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래 볼 때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내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은 그 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벌었다든지, 딴 사람을 자살케 하고 그 재물을 빼앗아 갔으니까 실제 죽었다고. 실제 죽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고. 그러한 그 목숨을 끄는 대가로 자기가 재산이 이렇게 축적돼 있다고. 그런 거 보면 저거 완전 쓰레기거든. 완전 뭐 그는 불량 쓰레기단 말이야. 오늘 보니까 변희재 씨가 그게 말씀을 잘 하더라고. 욕을 엄청 하던데, 욕이라고 보다는 인간을 안 본다 그러잖아. 근데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나 내나 하나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내나 성자나 악인이나 마음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은 하나고 단지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해서 좀 깨치지 못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으니까 이제 그런 참 저질 인간이 됐는데, 결국 내 역시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나와 하나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타인의 결점을 본다기보다는 마음을 저렇게 써서 저렇게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만 보고 그 사람이나 내나 한 천지의 근원으로서 보면은 하나고 그렇다고. 그건 그렇고 오늘 저게 지금 현재 그 영상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 그게 8월달 9월달이 들었는데 달력이 8월달로 돼 있나? 아이 참. 어, 9월 6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뭐 이재명 씨를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뭐 소환하는 모양인데, 일반 검찰에서 소환한다 이러면은 무슨 아주 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건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아주 아닌데, 하나의 뭐 언론에서 터뜨리고 뭐 검찰에 소환했다 그러면 엄청 죄를 많이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국민의힘당 그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딘가 경중가 어디 방문해 가지고 뭐 후보 경선에 떨어졌으니까 뭐 그 아무 그게 아니잖아. 그런 상태에서 어디 가서 이제 시민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옆에서 마이크를 갖다 주길래 그 마이크 잡고 이제 한마디 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거법 이것을 고쳐야 되겠느냐고. 그렇듯이 그 이재명 씨 이제 소환하는 그것은 아마 그 정도 차원이라고 내가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정가사범이다 이렇게 윤창중 씨는 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가사범이라도 무슨 그 민주화 운동 하다 보면은 또 아픈 사람들, 약자들의 어떤 이익을 옹호하는 하다 보면은 뭐 집시법 위반 이 정도라고. 그런 것이지 살인, 강도, 폭력, 뭐 사기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정가사범 하면서 음주운전은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이재명 씨가 정가사범 중에서 제일 큰 게 거기에서 음주운전이라고. 그런데 음주운전은 진짜 그 좀 하면 안 되지만은 술을 많이 처먹고 말이지 운전하는 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지. 그런데 그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계획적인 어떤 뭐 방화 이런 거는 방화, 폭행, 사기, 남을 덩쳐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세 개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뭐 좋은 일 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거라고. 그런데 그걸 마치 말이지 윤창중 씨는 막 이재명이를 어쩌그리 싫어하는지 몰라. 그거는 윤창중 씨 내가 그 정치 평론하는 것은 뭐 요즘 최근 들어서 거의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런 거는 좀 잘못됐더라고. 사람은 공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재명 씨의 그 뭐 좋은 점만 볼 수도 없지. 그러나 그 이재명 씨가 정말 그 살아온 길을 그 사람 입장이 돼 가지고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한데 그런 것은 좀 부족하더라고, 윤창중 씨가. 그래서 입만 열었다 하면 정가사범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때려 죽일 놈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거는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으로서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어려웠으니까 자기 어머니께서 공중 화장실 앞에서 돈 받고 대변 얼마, 소변 얼마 그거 받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환경이었고 자기도 중학교, 고등학교 갈 입장이 안 되니까 공장 생활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손도 이렇게 다쳐가지고 좀 병신이 된 거지. 손이 낑기 가면은 나는 그거는 지금 회사 다니지만은 그와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치는 사람을 여러 번 봤다고. 여러 번 봤어요. 용접을 한다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 용접하면은 불똥이 타타타타타타 튄다고. 막 그게 완전 무슨 전쟁터 같다고. 전쟁터. 막 용접할 때 보면 불꽃이 막 여러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튄다고. 그것이 자기 눈에 탁 들어가 뿌리면은 그냥 몇 년 동안 지금도 고생한다고. 계속 병원에 다니고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눈하고 코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상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막 수술을 3번인가 4번 이랬는데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렇지. 손 하나 이렇게 내가 근무한 지가 6년 이제 되는데 만 6년 됐다고 지금. 딱 만 6년 됐네. 그럼 그동안에 손이 완전히 이거 찌그러지가 이거 큰데 내려가 가지고 손가락 완전히 이게 막 쉽게 말해서 어겨진 거지. 그런 것도 봤다고.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이제 이재명 씨도 이제 그런 일 하다가 손이 이제 다쳤잖아.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장에 보면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남을 착채 먹는 놈이 있다고. 아주 좀 인간성이 안 좋지. 그러나 그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그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 간 거야. 내하고 똑같다고. 나도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야. 사람이 경험이 있는데 유독 그런 사람은 그런 쪽으로 좀 발달이 된 데다가 좀 쉽게 말해서 참여하고 뉘우치고 이런 과정이 좀 적을 따름이고, 나는 똑같이 그런 일을 했는데 참여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은 안 됐을 따름이고, 워낙 또 그 사람이랑 내나 천지는 동건이잖아. 하나다 말이야. 그건 그렇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치가지고 돈을 빼들어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봉급 받았으니까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싫어가지고 또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봤어요. 얼마 전에 봤다고. 그런데 이재명 씨가 있었을 때는 70년대잖아. 70년대 같으면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거 아니냐고. 서로 싸움도 붙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 공장에 이제 그렇게 관리자가 되면은 자기는 이제 두들이 맞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걸 알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검정고시 그걸 봐가지고 이제 졸업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중앙대학교 권성동이하고 권성동이도 중앙대학교 출신이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성자는 아니니까 가족관계에 어떻게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잖아. 한 집에 살아오면서 가족관계에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녹음이 안 돼가지고 터뜨리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엄청 많지.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마찰 없을 수가 있는가. 그래 하다 보면, 그렇게 공가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이 욕설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나는. 그것을 자꾸 무한반복으로 틀어주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 공가를 볼 때 이재명 씨는 정말 나는 좋게 보지. 좋은 점만 보고.
하기야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욕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윤창중 씨는 욕을 세게 하던데 말이 왜 어찌 이런 쪽으로 가나 모르겠네요.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됐나? 그래, 이제 이재명 씨가 지금 9월 6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뭐 소환받는데 큰 범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그건 아니라고. 아니고, 진짜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말 한마디 이렇게 막 한 걸 가지고 그걸 터집을 잡아서 가져가지고 침소 봉들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이 말 하려고 지금 내가 이런다고. 지금.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각 유튜브 방송에서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요. 전쟁. 윤석열과 이제 이준석, 윤석열과 이재명 간에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또 엄장짝으로 말이지. 지금 뭐 김건희,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방송에서도 터뜨리고, 막 유튜브에서도 막 터뜨리고, 지금 막 이전 투구야. 지금 그렇다고 지금 9월,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이 9월 이제 3일,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이렇다고 지금. 이랬는데, 이제 그 정준길 변호사하고 유여혜라고, 유여혜 이분이 홍준표하고 이렇게 말이 좀 신간이 있어가지고 주모라는 말을 쓰고 막 그래서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도 좀 받고 한 분인데 국회의원은 못 되고 국민의힘당 국민의힘당 전에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네. 거기 미래통합당인가 그거 할 때에 홍준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그 옆에 최고위원으로도 있었고 그랬어요. 유여혜 씨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선거 때에 이번 3구 대선 전에 유튜브에 총재님께서 여러 번 나가셨다고. 여러 번 나가가지고 해서 여러 번 나가가지고 참 총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형 집행정지를 이제 원하는 그런 운동 같은데 총재님께서 이제 그게 사인도 해주시고 또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총재님을 따르는 많은 지지자가 있으니까 지지자들에게 이것을 좀 이렇게 협조를 해라는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이제 유여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형 집행정지로 놓기를 그래 원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운동을 하는데 총재님께서 직접 사인도 하고 또 총재님을 따르는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이제 답변 차원으로 이제 오늘인지는 모르겠어. 이제 오늘 맞겠네. 나는 오늘 하늘 날씨가 엄청 좋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며칠 전에 그걸 했는가 싶었더만 그건 아니고 부산에서는 비가 왔잖아요. 오늘 부산에서는 비 왔는데 아마 하늘궁에서는 날씨가 아주 청명했는가 봐. 비는 전혀 안 오고 오늘이 아니고 9월 2일 날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것을 실방한 것을 오늘 김해 보니까 유가원 단장님이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귀중한 거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쭉 1시간 반 정도 보았는데 본 거 하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 하고 이제 믹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의견을 이제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는데 거기에 이제 정준길 변호사가 이제 왜 찾아왔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하늘궁 앞에서 딱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총재님께서 대선 후보 시절 때에 유여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정권이 4개월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당 돌아가는 걸 보니까 콩가루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답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래 찾아온 것 같더라고. 그런데 총재님께서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함부로 못 하시잖아요. 못 하신다. 그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공인이시고 또 지금 현재 그 재판에 지금 하나 그 재심 청구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제 그 최재영이가 최재영 그 감사원장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그 지금 그분이 이제 종로 국회의원으로 돼 있죠. 이낙연 씨가 이제 그만둔 그 자리에 그 돼 있는데 이번에 그 비상체제를 지금 또 하거든. 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최재형 씨가. 그래가지고 최재형 씨가 하는 말이 이제 이준석이를 품어라, 품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아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초선 재선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비상체제로 가라 이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재형 현역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고발을 했다고. 그 선거법 위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마이크 잡고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 경선 후보에 떨어진 상태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대통령의 이제 후보로 출마한 상태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선거법 위반을 걸었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최재형 씨한테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려면 이거 내 말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거든. 함부로 말을 이제 말 조심해라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티끌을 다 잡아가지고 뭐 좀 불리한 말을 할 것 같으면 선거법으로 걸어놔 버리면은 저 꼼짝 못 하잖아. 그럼 최재형 씨가 그 뒤로부터 말을 못 해요. 조심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총재님께서는 이제 그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 지금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 뭐 좀 삐딱한 좀 안 좋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거든. 그리고 또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총재님께서 그 하늘문 앞에서 정준길 그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좀 헐렁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못하게 이렇게 해버리고 그것도 아주 지혜스럽게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총재님은 아주 지혜가 막 충만하신 분이고 또 자비가 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을 이제 이렇게 묘서동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하셨지.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지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사는 그런 형상인데 고양이가 힘이 있다고 쥐를 이렇게 팍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확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준석입니까? 이러니까 총재님께서 그 말 이제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이 참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최재형이 말 한마디 삐끗하니까 바로 선거법으로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냥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그렇게 뭐 선거 위반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총재는 더 하시지. 국민의힘당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말 조심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인터뷰가 들어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인터뷰를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주 지혜스럽게 아주 잘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 그냥 미꾸라지처럼 사사로 빠져나가면서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들어봐도 이것은 별 이상이 없다 할 정도로 각종 총재님 말씀은 우리도 이렇게 다 듣지만은 그것을 이제 감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들을 때야 이거 이상 없다 이 정도로 해야 된다고. 그때에 이제 총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이제 고양이가 쥐가 이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볼 때는 잡아먹고 싶지만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또 인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대표직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년인가 그렇지. 임기가 2년이에요. 저 국민의힘 대표직이 2년인데 1년은 지났고 이제 앞으로 1년 남았는데 1년 하고 이제 그만둘 때라도 아이고 좀 더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거지. 좀 더 하십시오. 또 덕을 베풀어야 된다고. 자꾸 베푸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꼬마 양아치라 그러지. 이준석이 보고 저기 이준창경 씨는 꼬마 양아치. 꼬마 양아치가 이제 떡을 하나 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 남은 떡을 미운 놈이니까 떡을 하나 더 먹어라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더 하나 빼뜨려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사달이 난다고 지금. 그런데 그 빼뜨려 먹으려고 하거나 완전히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좋지 못한 일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근데 진짜 지금 이제 뭐 떡을 더 줄 생각은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하든지 빼뜨려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 즉 말해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지금. 아니 허경영 총재는 전쟁 선포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그렇다 이 말이야. 정세가 지금 뭐 김건희의 김건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것이 언론에서 계속 떠들이잖아. 떠들이고 국회의원들도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희재 씨가 이제 10월 초에 진짜 큰 걸 태블릿 이것을 가지고 태블릿의 실체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이 하고 지금 다 잡아넣어 버린다. 다 이제 이 사람들 정치 생명을 다 끊어 버린다 그런다고. 지금 이게 돼 있고 양쪽에는 서로 이제 싸움질하고 또 내각질을 하려고 지금 이 판이 돼가 있다고. 이 판이 돼가 있다고 지금. 이 판이 돼가 있고 지금 뭐 밤낮 없이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뭐더라고 이상형 월드컵인가? 이상형 월드컵인가 좀 희한한 그게 있던데 거기서 뭐 총재님께서 이제 1위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내가 좀 보려고 하니까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총재님께서 21대 대선 후보자 중에서는 뭐 1위를 한다 이러니까 그 방송 실체가 좀 더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싶은데 하여튼 간에 뭐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알 수는 없는데 뭔가 박인수 선생님은 아마 영어를 잘 하시는가 봐.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는 미국에서 하는 소리 같은 걸 그대로 들을 수 있는가 보더라고. 영어 실력이 그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으니까. 현대미술, 그리고 뭐 양자, 물리학, 또 이제 종교, 그러니까 불교 이런 것도 강사원 박사님 밑에서 엄청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림도 많이 공부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역사에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만큼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정말 노벨상도 받을 만하다 그러는데 진짜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는 말씀 보면은 거진 미국의 군부에서 모든 것이 이제 다 결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군부에서 뭔가 이렇게 한방 할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을 이제 표현을 많이 잘 한다고, 잘 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나 회장님이 어제 모처럼 한 달 만에 나와서 방송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금년 이제 지금 9월달 시작됐으니까 9월, 10월 요 2달 사이에 아마 진짜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터지겠죠. 그게 뭐 비상방송 시스템인지, 안 그러면 뭐 바이든이 이제, 가짜 바이든이 이제 내려가고 트럼프가 2024년 말고 2022년에
이제 들어오게 될지 그거는 이제 모르는 상태지. 하여튼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이 이제 해외에서는 도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쟁 선포가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내각제를 선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가지고 내각제를 선호하는 그런 의원들하고 국민의힘당에서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협작 한 팀이 돼 가지고 이재명을 조지고 있는데 이재명 씨는 또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다나 이재명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정청래라든지 박찬대 또 한 사람 있고 서영교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특검을 붙인다고. 특히 정청래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 또 최고위원 중에서도 제일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특검을 붙여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완전히 뭐 전쟁터라고. 전쟁터. 죽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그러면서 오늘 그 변희재 씨가 이야기하잖아요.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옥 가면 옛날처럼 이렇게 두드리 맞고 두드리 패고 이런 데가 아니니까 고문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뭐 통닭구이 이런 건 안 시킨다고. 특히 뭐 야당 대표가 갔는데 뭐 통닭구이, 뭐 물고문, 전기고문은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겁내지 마라 이 말이지. 그게 뭐 진짜 사기, 방화, 절도, 폭력, 뭐 이런 강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막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진짜 저질 이런 범죄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뭐 이재명이가 돈을 엄청 해먹었다 이러는데 그거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가짜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씨는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근데 그 이제 깜빵에 가더라도 뭐 두드려 패고 뭐 이렇게 때리는 놈도 없으니까 아예 막 진짜 조용하게 책도 많이 보고 가면 영광이다. 예수도 그렇고 깜빵 갔고 이승만 대통령도 갔고 박정희 대통령도 갔고 뭐 그런 생각하여서 아주 기분 편안하게 막 내가 깜빵에 보내라. 나는 이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사람이 변희재 씨하고 김용민 씨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해요. 윤석열 퇴진 운동을 목숨 걸고 해요. 지금 이제 물론 국가혁명당에서도 목숨 걸고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 물론 흑영 총재님께서 명이 떨어지면 할 사람 많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총재님께서 어떤 지지상한테 떨어지면은 막 이거 하나 죽고 나면 바로 천당인데 천당이 아니고 백궁인데 뭐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나 이제 그런 명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조용하게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변희재 씨나 김용민 씨 이런 사람은 목숨 걸고 해요. 깜빵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물론 이제 허경 총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딱 명령을 진짜 떨어지면은 우리가 뭐 깜빵 가는 것을 겁나나? 그런 건 없지. 목숨. 깜빵 100번, 1000번, 10,000번 가는 것도 겁 안 내요. 실제가 그래. 그리고 이제 이 생사는 벌써 초월해가지고 나는 살고 있고 그래요. 생가사는 초월해가 산다고. 그런데 아직 뭐 그런 명이 안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노래나 부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이재명 씨가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아이고 깜빵 가면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명예 다 날아가고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0.0001%라도 그런 기운이 보면은 치고 막 나가는 거야.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약자 앞에서는 막 바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이제 김태용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는 것 같더라고. 탕탕하게 나서야 되는 거야. 강대강으로 나선다고. 하여튼 지금 그래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 묘수 동천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약자를 다스리고 약자와 함께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조그마한 떡을 꼬마 양아치가 조그마한 떡을 하나 갖고 먹고 있는데 그것마저 빼뜨려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죽어도 빼뜨려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가면 어려워진다 이 말이야.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누구 말대로 티러 점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이 내가 보고 싶긴 한데 잘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영 삐딱한 말을 하더라고. 1억 원 주는데 그게 무슨 돈으로 줍니까? 그런 희망한 말을 다 하면 됩니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어디 어떤 사이트에 올렸다가 내가 삭제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티를 나는 사람이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는데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좀 비방하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내가 그건 올려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올렸다가 바로 삭제해버렸어. 또 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사람이. 좋은 말도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는데 허경영 총재님이나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틀린 말을 하더라고. 어떤 모 교수처럼 말이지. 그만큼 허경영 총재를 바로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여튼 죽어나는 것은 조조군사고, 그렇듯이 지금 아까 유여애하고 정준길 씨가 이제 찾아와서 하는 것도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분열이 계속 나고 이준석이가 계속 까불고 자기 말로는 유여애 씨한 말로는 까불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견에 이제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도 했는데 총재님께서는 그렇게 좀 좋은 말씀만 이렇게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단지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한 말은 중국하고 대만하고 나는 전쟁이 날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건 아주 큰 이야기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모든 돈은 전부 다 올 스톱이 되니까 중국이 망한다 이 말이야. 중국이 미국한테 빌려준 돈이 어마무시한데 그게 5천억 달러인가? 그러면은 5천억 달러 같으면은 한 7, 800조 될지 모르겠네. 그 돈이 이제 없어지니까. 중국이 완전히 그거는 안 되니까 절대 그거는 못 일어난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는 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반도체의 90%가 대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은 미국이 바로 개입된다고. 개입되면은 중국은 망하면서 그냥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절대 그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한 그 미묘한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고, 지금 대신에 이제 각종 유튜브 이래 보면은 한쪽에서는 장군하면 여기서는 멍군 이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이를 죽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 많이 하는가 봐. 옆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이고, 나 죽이십시오 하는가. 그게 아니잖아.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그래도 한 170명, 그러면은 169명인가 그러면은 한 명만 더 들어오면은 패스트 트랙이 된다 그러더라고. 패스트 트랙이 뭔지 정확한지는 몰라도 쉽게 말해서 한동훈이도 날릴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상민 이런 사람도 날릴 수가 있다고. 지금 권총은 서로 뽑았는데 쏘진 않았다고. 쏜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재명이를 기소하는 거. 그럼 총을 한 방 쏜 것 같다고. 그리고 이재명을 기소를 했다. 그럼 총을 한 방 쏘고, 여기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들어가 버리면 총을 한 방씩 따당 쏜 것 같다고. 그래 되면 나중에 대포도 쏘고 무슨 미사일도 나가고 이래 되면은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점성하고 티러 하는 사람 말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은행에 가서 돈 찾으러 가니까 돈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거 국민들이 이거 심각하다 생각이 든다고. 은행에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돈은 내놔라.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돈을 내주는데 하여튼 굉장히 적은 돈이야. 예를 들어서 내 은행에 내가 돈을 1,000만 원 맡겨놨으면은 정확하진 않아요. 200만 원, 3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거야.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 5천만 원까지는 내준다는 말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뭐 그런 그와 같은 상황이 온다. 그리고 제2의 IMF보다 더한 것이 온다. 이래 되면 이제 국민들이 이건 정말 어렵구나. 어렵고 이제 뭐 강진구 기자라고 이 사람 집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그 윤핵관이 추천했던 사람들이 다 모가지 다 됐거든.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면은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인데 그게 이제 장제원이하고 원성동이 뭐 근데 하여튼 장제원이가 추천해가지고 근무했던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목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가만히 있지 않지. 이제 이러니까 이제 지뢰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실제 목이 잘렸으니까. 이래 되고 국방부가 5조각으로 지금 나가 있다고. 나가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 지금 또 특히 배르는 것은 내가 이제 변희재 씨가 이야기하다시피 이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거든요. 절대 무슨 구속되는 것을 0.0001만큼도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변희재 씨는 총각이니까 처자식이 없어요. 김용민 씨는 아마 처자식이 있어도 아주 그 사람 목사님이고 어려우신 분이야. 어려우신 분이니까 목숨 걸고 타도 운동을 한다고. 그게 이제 태블릿에 대한 그 실체가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상당한 이제 진짜 핵폭탄 같은 그런 게 터진다고. 터지면서 국민의 경제가 나빠지게 되고 이래 됨으로써 이제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그 아래 그 최선우 진인님 만나니까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합니다 하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그 강의만 잘 듣습니다. 그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더라고. 나 역시 마찬가지지. 그런데 나는 나는 그 관직에 자꾸 그 인사 문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인사 불만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선 때 도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감투를 주니 안 주니 그래 싸우는 사람 보면은 참 그 한심하더라고. 그 자기가 그 감투 뭐 어떤 자리라 그러지 뭐 공이 많은 사람은 장관도 하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앉을 수 있는 기관장이 한 10,000개 정도 된다 하더라고. 거기에 이제 뭐 감사 이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돈 이렇게 좀 물고 받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 2년, 3년, 5년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남을 도와주는 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지. 그걸 바라고 하면 되는가. 그리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이게 필요하지. 사람이 살 때 돈 없이는 어떻게 살겠느냐고. 오늘도 저녁은 내가 뭐 라면하고 밥 한 공기 먹으니까 4,000원 들더라고. 4,000원 없으면 굶잖아. 돈은 있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루에 뭐 한 1, 2만 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충분하지. 하루에 2만 원 쓰면은 진짜 뭐 아주 뭐 진짜 대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더 이상 뭐를 바라느냐고. 자기가 쓰는 용돈이 조금 이제 집안에 이제 대소사 간에 이제 큰일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되는 거 좀 쓰는 거 하고 또 자기가 이제 그 사회생활 할 때 꼭 지출하는 그런 돈은 또 있어야 되고 이러면은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은 거기 이제 계속 놓으면은 뭐 충분하다고. 충분해. 그런데 뭐 더 이상 더 많은 돈을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작은데도 만족할 줄 알고 천지가 나와 한 몸이다고. 그런데 그 감투싸움하고 말이야. 아이고 참. 제일 좋은 거는 말이에요.
일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최고 좋아요. 최고 좋은 게 일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최고 좋다고. 대통령이나 장차관이나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나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다고. 내를 위해서, 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해준다고 있다고. 자연계도 마찬가지라고. 태양, 바람, 물, 모든 것이 내 한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저런 사람들 일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냥 평화스럽게 그냥 사는 것이 최고로 좋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좋은데 안 그래요? 그럼 나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정말 내 내 이야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한 거, 그걸 하늘경이라잖아. 그것을 찬찬하게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메모해 가면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총재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 하신 말씀 때는 어떤 환경에서 저런 말씀을 했는가? 그 당시에 국내 정치 상황은 어떻고 해외 정치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면서, 또 요즘 한 6년 정도 이렇게 잘 따르다가 배신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배경을 알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늘경 공부하는 것이 최고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박윤수 선생님 그 가르침, 현대미술, 이런 거는 아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박학다식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다고 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와 있다, 이래. 우리나라에 와 있다 그래요. 그래, 얼마나 내가 만나고 싶겠느냐고, 박윤수 선생을 말이야. 그 사람이, 내가 허경영 총재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이분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면은 편안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편안하게. 나는 뭐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이 오직이나 신부 목사님들 중에는 뭐 여러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보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거라고. 그 뭐 신부들 중에 보면은 외국어 말이 5개, 6개, 10개, 20개 아는 사람들도 수들 빽빽하다고. 신부님들 중에서 오직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냐고. 그런데 나 다 그런 사람들 다 문제를 보거든. 나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뭐 영어도 뭐 제대로 못하지만은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제 편안하게 내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허경영 총재님이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치게끔 해줄 그런 것을 내가 하고 싶지. 총재님께서 이제 권원자고, 원인자고, 창조자고, 초월자고, 교화자요, 조화자요, 치화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치유자요, 축복자요, 심판자다. 이분이시다. 이분이 그렇다. 왜 그렇느냐? 그런 건 이제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싸가지 있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서 대가리를 좀 깨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어제 그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김용민 교수, 이제 그분도 박사더라고. 김용민 박사하고 매불쇼에 보면 정영진이라고,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뭐, 그리고 조미듬 그 목사가 나와가지고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훌륭한데, 기독교 신앙을 그래도 아주 열정적으로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유리병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런 것을 내가 이제 깨트릴 수가 있다고. 이제 그런 걸 내가 하고 싶지. 뭐 하고 싶은데 뭐 그거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니까 물 흘러가듯이 어떤 그 욕심은 일체 없어요. 배당금 말이야 한 달에 220만 원 넣으면 뭐 공무원 연금 받는 거하고 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고. 무슨 직책을 받아. 도저히 와가지고 제발 좀 니 혼자 탱자하고 살면 되겠느냐. 딴 사람 다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좀 하나라도 좀 맡아라. 만약에 뭐 그런 것이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오면은 딴 사람을 권하지. 저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자꾸 해본다고. 근데 도저히 막 거절을 못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또 나올 줄은 모르지.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주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타심이 많은 사람이 이타심 남 잘 되게끔 하는 그런 마음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 그래 필요한데 쉽게 말해서 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래 보면은 그게 참 찾기가 힘들어. 자기만 알고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내가. 총장께서 아래도 대교광 마음 지르더라고. 지르시더라고. 근로기준법도 없나? 밤 11시, 12시에 이게 뭘 하는 짓이냐고 말이지. 광을 지르. 지를 때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지르는 거거든. 뭐 행설수설해 봅니다. 오늘 가을비 우산 속에 그것을 피아노 곡으로 들으니까 엄청 좋더라고. 그 사람도 피아노 참 잘 치던데 구독자 수가 100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것밖에 없던데 좀 아쉽더라고. 구독자가 많이 보았으면 좋겠던데. 그리움이 눈처럼 쌓인 거리로 나 홀로 걸었네. 미련 때문에 흐르는 세월 따라 잊혀진 걸굴이 속눈썹에 또다시 떠오르네.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를 어딜 갔나. 아픈 마음 찾아 헤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힌다. 안 불러보니까 가사가 뭐 왔다 갔다 하네. 그리움이 눈처럼 쌓인 거리를 나 홀로 걸었었네. 미련 때문에 흐르는 세월 따라 나 홀로 걸었네. 또다시 떠오르네.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를 어딜 갔나.
마음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힌다. 이제 며칠 뒤에는 태풍이 막 그냥 엄청 치고 날 것 같은데, 이거 저 부산 쪽으로 오면은 참 진짜 걱정인데, 일단 태풍 전야인데 노래는 안 불러봅니다. 걱정이 돼요. 오늘 동사무소 전화를 해가지고 좀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해놨는데, 내가 내일 또 한 번 더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구청에도 전화했어요. 전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젊은 참 딸 같은 애들한테 조금 내가 조금 강압적으로 했었다고. 왜냐니까 공무원들 보면은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번에 저 강서구청에 내가 도로 포장 때문에 한번 전화를 했더만 몇 달 동안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더라고. 그래서 극약 처방을 쓴다는 것이 뭐냐니까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그게 극약 처방이거든. 인터넷에 결국 올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더라고.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아주 참 진짜 성실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청천만년 그만청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다루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압력을 줄 때가 있는데, 내가 조금 압력을 좀 준 것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참 진짜 딸 같은 애들인데. 또 채은이 노래가 이제 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당신은 이 마음 몰라. 긴 밤 지새는 이 마음 세월이 흐르며 당신을 잊을까. 눈물이 마르며 당신이 잊혀질까. 세월은 흘러서 당신은 떠나고 남겨진 마음엔 눈물이 흐르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면은 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것 같으면은, 나는 전에 한번 그랬다고, 최소한 한 5시간은 부르겠다 그랬는데,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그 가수가 말이야, 조금 전에 부른 거는 채헌이라고. 채헌이가 부른 그 히트곡은 내가 따라 부르는 거면 한 2-3곡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가수가 채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보면은 최성수도 있다고. 최성수, 남남 부른 최성수. 그리고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 해우. 어느새 바람 불어와 빛을 여며 봐도. 그 노래 말이에요. 해우 최성수 곡만 불러도 몇 곡이 있거든. 오늘 밤만 내게 있어줘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어요. 최성수 곡만 있는 게 아니지. 한상윤 씨 웨딩드레스. 당신의 웨딩드레스는 잠자는 웨딩드레스는 레몬 향기였다오. 한상일 씨가 이혼해서 참 그런데 참. 그리고 한상일 씨 노래만 해도 많다고. 애모의 노래도 있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매딩들에서 또 있지. 또 패티킴만 노래만 해도 내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초우, 이별. 응? 남진 선생님 하면은 뭐 한 10곡은 된다고 내가 부르는 거. 물론 이제 그 남진 씨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를 내가 부르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따라 부르는 게 없다고. 그 다음에 라우나 선생님의 이제 그 노래도, 라우나 선생님 노래는 최근기 좋아요. 태스형 같은 거. 응? 영영 잊어라 했는데 어쩌다가 한바탕. 그 라우나 선생님 노래만 불러도 내가 10곡은 넘는다고. 남진 노래도 그렇고. 아, 그래 보라고. 5시간 이상 가지. 그리고 이미자곡은 이미자곡도 뭐, 우러라 열풍아, 동백아가씨, 서울의 안녕, 뭐, 옛날에 이 길은, 이 노래도 있고 말이야. 많잖아요. 또 안다성 노래도 많지. 바람이 불면 파도 소리 들리는 바닷가에서 쓸쓸한 바닷가에. 안다성씨. 그 다음에 이제 남민수 선생님 노래만 해도 그게 뭐 아무래도 못해도 대여섯 곡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마는 바람결에 너의 소식 전해 들으면 짜짜짜짜짠짠 산에 꽃이 피네 드레. 이 노래만 있나? 많지. 또 조용필 노래만 불러도 많이 5곡은 부르지. 조용필 부르는 그 겨울에 찾지.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찾지. 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외로워 마세요. 상처. 조용필 노래 가운데 또 뭐 많죠. 그러니까 뭐 5시간은 부르겠느냐고. 5시간 넘게 부르지. 그리고 옛날에 그 최무룡 선생님 불렀던 노래, 나뭇잎이 부르던 날에. 또 최무룡 노면은 문정숙 씨가 또 노거든. 아름다운 꽃마늘 가슴 깊이 안고서. 많아요. 또 이제 김상희 씨라고 있어요. 김상희 씨. 누구나 사랑을 속삭일 때는 귀를 막고 그 사람의 눈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누구야 그
그 뭐 그 가수들 이렇게 개를 모아가지고 목돈 만들려고 했는데 개돈 떼먹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 그 정종숙이 그 사람도 뭐 비록 그래 했지만은 그 한때 그 히트를 친 노래가 있다고 둘이 그렇네. 예. 그 생각하면 그 노래가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뭐 총재님 대통령 되면 혼자라도 한 5시간 부르겠더라고. 부르지. 만나면 하는 말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또 이제 심수봉 씨라고 심수봉 씨 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길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신숙주가 그 배설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진짜 자기는 집에 가서 푹 쉬고 싶고 그냥 공부만 하고 싶은데 그 임금님께서 자꾸 이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만 혼자 이렇게 네 혼자 탱자 할 수가 있나는데 좀 나와서 일을 좀 도와라. 그러면은 이제 뭐 진짜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뭐 배설을 하더라도 나가는 것이지. 에? 그냥 뭐 한 자리 아기에서 눈이 벌겋게 가 철지는 놈들은 그게 마음 바탕이 제대로 돼 있는 놈이냐고 그게. 에? 특히 이제 뭐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가는 놈들은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거든. 아이고. 울어라 열풍아. 이미자. 동백 아가씨. 서울의 안녕. 홍콩의 왼손잡이. 이미자 공만 해도 그렇다고. 차라리 만나지나 않았더라면 순정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을 왼손잡이 사나이 서울이 안녕 아득한 옛날 어려운 일 이기고 행연을 함께 하자 맹세를 했는데 님의 마음 변하고 나 혼자 울고 가네. 그래도 임 계시는 서울 하늘 바라보며 안녕 안녕 서울이여 안녕.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가을 하늘 드높은 곳에 내 사연을
전해볼까나. 아이고 1시 40분이네. 4시 반에 일어나려면 2시, 3시, 한 3시간은 자야 되겠나. 1시 반 잡고 2시 반, 3시 반, 4시 반, 한 2~3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여하튼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 하고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져 봐야 이제 춥고 배고파 봐야 허경영 총재님의 눈에 보인다고. 그런 시절로 가는가 봐. 지금 치고받고 싸우니까. 민생은 두 번째고 2024년 공천권 때문에 지금 저렇거든. 공천권을 국회의원들 무보수 명예적으로 해보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하여튼 대한민국이 왕창 바뀌는 그런 때로 나가야 된다고. 가을 하늘 드높은 곳에 내 마음을 전해볼까나.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있는 길. 끝이 없네.